숲속의 집에서 바네사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에 부딪힌 새에 놀라다. 바네사가 나와 죽은 새를 보러 나온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알렉스가 그녀에게 합류한다. 바네사의 손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그녀는 그냥 걸어나간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걸어나간다. 나중에 바네사는 알렉스와 그의 형제 마틀에게 어젯밤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녀는 폭발 소리 같은 큰 소음을 들었다. 숲에서 오는 소리로. 마르텔은 숲속에 있는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 기이한 실험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었다. 시설이 폐쇄되었고 이제 숲은 보존지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알렉스는 그것이 아빠가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들을 버린 마르텔은 아빠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알렉스는 그 아이디어를 일축하지만 그 후에 바네사는 혼자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숲속을 걷기 위해 준비한다. 마르텔은 야생동물을 맞설 라이플을 그녀에게 준다. 그리고 여유롭게 부부가 집을 판 결정을 내렸는지 묻는다. 알렉스가 그들이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네사는 그에 반대한다. 그로 인해 바네사가 화를 내며 떠나는 논쟁이 일어난다. 알렉스는 따라가며 그녀에게 설명한다. 그의 형제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는 것을. 바네사가 알렉스에게 묻자 만약 그가 그 밤에 그녀 대신에 자신이 죽었으면 어땠을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알렉스가 욕을 합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차 사고로 용서했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또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그냥 등산을 가기로 떠납니다. 보트를 타고 호수를 건넌 후에 바네사는 숲을 한참 헤매다가 결국 쉬려고 앉아 눈을 감아요. 가까이서 소리를 듣고요. 조사하려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쏩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나무 뒤로 숨는다. 그리고 쏜다. 상대방의 다리를 맞춘다. 그러나 그녀가 노리는 순간 감탄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그 신비한 슈터가 그녀 자신으로 이제 떠나가고 있는 사람. 그 집에서 알렉스는 걱정되고 있어.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네사가 숲에 나갔다.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그녀가 돌아왔다. 분명히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앨릭스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하자 그녀는 그냥 곰을 보았다고 말하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앨릭스는 그 뒤를 쫓아가 그녀가 울고 있는 걸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를 인생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네사는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가 너무 빨리 이사를 했다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원하는 척하는 척하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를 쫓아내고 난 후에 바네사는 발생한 일을 기억하고 그녀의 약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진다. 노란 병으로 나오는 것.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복용하지 않는다. 저녁에 바네사는 TV를 보고 있다. 알렉스가 마르텔이 바깥에서 바베큐를 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 그들과 함께하길 초대를 무시한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꾼다. 나가는 길에 칠판의 물리학 공식들을 보게 되고 저녁 식사 중 마르텔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아버지가 날 데리고 낚시를 갔던 이야기를. 마텔은 거의 익사할 뻔했다. 그는 자신이 삶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들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그리고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실수는 없어. 그저 배운 교훈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는 몇 년 동안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요. 바네사는 자신이 위선적으로 대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녀가 물건을 챙기는 동안 마텔이 그를 돕려고 할 때 그는 실수로 손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돌보기 위해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바네사도 안으로 돌아갑니다. 마르텔이 위스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즉시 그를 견제합니다. 그가 방금 말한 모든 게 정직한 건지 물었다. 거짓말이었던 거냐고. 하지만 그 순간에 그녀는 그의 화상이 이미 치유된 것을 알아차렸다. 마텔이 말했다.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한다. 바네사가 돌아볼 때 마텔이 상처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그녀에게로 걸어감. 당황한 그녀는 방으로 달려감. 밤에 바네사는 잠을 잘 수 없음. 숲에서 본 것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가 봤던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함. 그녀는 무기를 집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또 다른 산책을 떠나 답을 찾기로 합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열린 울타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피가 있습니다. 그녀가 쏜 여성이 남긴 것일 수도 있는. 주의 표시를 무시하고 바네사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고 자연적인 나무 아치로 가는 산책로로 걸어간다. 건넌 후에
그녀는 땅의 나무를 보고 그곳을 계속 수색합니다. 몇 시간 동안 배회한 뒤에 다시 아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통해 보는 때 그녀는 똑같이 쓰러진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는 뒤돌아보고 똑같은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겁을 먹는다. 그래서 그녀는 떠날 때 가지에 스카프를 묶어 놓는다. 나무에 표시를 한다. 숲의 나머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몇 분 후 다시 아치에 부딪힌다. 하지만 스카프가 없다. 바네사는 되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의 흔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는 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바네사는 마침내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울타리를 넘어서 알지 못하고 피가 없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네사는 드디어 알렉스에게 본 모든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알렉스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그의 아버지만큼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라지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러던 것처럼 그녀에게 약을 먹으라고 탄원한다. 알렉스는 또한 그들의 아들에 대한 주제를 꺼내려고 시도한다. 바네사는 그에게 집으로 때린다. 하지만 알렉스는 계속한다. 그는 여러 번 사과했다고 말하며 그리고 그녀가 아이 대신 그가 죽었으면 어땠을지 궁금해한다. 그들의 아이 대신 사고를 설명하는 중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바네사는 매우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운전하던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언급하려고 하면 알렉스는 그녀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녀에게 약을 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심지어 병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바네사는 그 병이 파란색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마르텔이 왼손을 붕대로 싸고 걸어온다. 그러나 바네사는 그가 오른손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두려워진 바네사는 숲으로 돌아간다. 남자들의 걱정하는 말을 무시하며 그녀는 나무에 표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치에 접근하면 누군가가 숲으로 몰래 다가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네사는 즉시 숨어들고 이 신비한 인물에게 무기를 겨눕니다. 나오라고 부탁했어. 그 순간에 알렉스가 나와 손을 들고 설명했어. 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알렉스예요. 다른 우주에서 온 알렉스예요. 바네사는 그가 반지를 차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를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알렉스는 맹세해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설득합니다. 그녀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럼 알렉스가 그녀를 데려가 작은 모닥불로 담배를 꺼내 반세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알렉스 이걸 피우지 않아. 알렉스는 설명했어. 숲은 다중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각각의 우주에서 그들의 다른 모습에는 작은 차이가 있어. 이발에서 상처까지. 알렉스는 여기 gat혀 있었어. 한동안. 그리고 다양한 우주를 방문했어. 그래서 그는 이론을 설계했어. 그가 노트를 꺼내며 동일한 그림이 그려진 노트를 들고 바네사가 칠판에서 본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했다. 숲은 기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4개의 점이 있다. 4군데. 여기를 건너가는 곳이다. 알렉스도 물리학자이다. 반면에 베네사는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고 수학 선생님으로 붙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알렉스는 베네사를 떠났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후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리워 그녀를 찾기에 절망적이다. 바네사는 그들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우주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우주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알렉스는 말했어. 찾지 못했다고. 그가 다녀온 모든 장소에서 소녀는 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혹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후 알렉스 원래의 공간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낚싯줄을 매어 원래의 공간으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있는 나무 지금 다른 쪽을 가져가고 그와 함께 끝을 탐험하면서 반응해서 돌아오는 길 위에 전선을 따라 같은 장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우주의 집으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들은 차고에 몰래 들어가요. 그리고 더 많은 전선을 발견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폭발물도 발견돼요. 그들은 마르텔에게 깜짝 놀라요. 누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시체를 묻어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군요. 이 세상에서 마르텔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알렉스와 반네사를 죽게 한 사고 당시에 8살이었던 그때 그 이후로 마르텔은 그들의 유령이 계속해서 생각한다. 집에 나타나는 것. 하지만 아마 그는 대안적인 부부의 다른 버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다른 우주에서 온 알렉스와 바네사. 마르텔에게 자신에게 다정하도록 말해줘. 숲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전선을 설치했다. 그리고 암호를 합의했다. 서로를 인식하기 위한 약속어. 1111호 객실 8번 침대. 그 객실은 병원. 알렉스의 아들이 머물렀던 3개월 동안의 퇴원 전까지의 객실입니다. 알렉스는 공유합니다.
어떻게 숲에서 길을 잃었는지를. 어느 오후에 그는 집에 들어갔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두 마텔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도망쳤고 알렉스는 그들을 쫓았다. 마르텔이 그에게 아버지가 맞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숲으로 달려들었다. 다른 하나. 그리고 알렉스가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는 길을 잃었다. 그에게 반대로 바네사가 말해 그에게 소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의 다른 자아. 그리고 그 둘은 키스를 나누고 아침 이른 시간에 밤중에 알렉스가 떠나기 전에 그 다음 아침 바네사는 전선이 움직이는 걸 보고 빨리 다가가 알렉스가 오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녀는 1111호라고 말해 그에게 침대 8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알렉스가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 버전을 발견했다. 바네사와 마르텔, 행복한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 도망쳐야 했다. 바네사가 그를 보고 기절했어요. 그는 또한 발표했어요. 그가 이제 잡아낸 줄을 멀티버스 항법. 그래서 그는 차고에서 폭탄을 각 입구를 폭파하기 위해 가져왔어. 다른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곳으로. 바네사는 깨달아요. 그것이 소리인걸. 그녀는 처음에 들었던 시차 때문에. 또한 그 밤에 알렉스는 다시 떠난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전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네사가 코드를 속삭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을 끄고 조사하러 가요. 전선을 따라 집에 도착해요. 그리고 알렉스를 발견해요. 술에 취해 무릎을 탁 치고 그는 이해하지 못해 그녀가 코드를 언급할 때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해 숲으로 사라지는 그녀. 바네사가 묻습니다. 마르텔이 어떤 손을 화상 입었는지. 오른쪽. 바네사가 깨닫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어. 그녀의 원래 세계로. 그리고는 그를 안아. 그 순간에 마르텔이 들어온다. 방 안으로 들어가고 바네사가 돌아서면 알렉스가 병을 깨서 그녀를 기절시킨다. 몇 분 후 바네사가 깨어난다. 의자에 묶여있다. 차고에. 알렉스는 그녀를 쏘려고 한다. 그녀가 그의 생각하기에 그녀는 바네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마르텔은 그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녀가 깨어나는 걸 보며 알렉스가 말했어. 그는 이미 그녀를 죽였어. 그리고 근처에 시체가 나타났어. 결국 베네사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 총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 집에 왔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렉스는 죽은 베네사가 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은 이중자. 그래서 그는 미쳐버린다. 혼란 속에서 바네사는 그에게 말하려고 한다. 그의 아빠가 맞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를 더 화나게 만든다. 알렉스는 그녀를 쏠 예정이다. 그래서 마르텔이 그에게 덤벼든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총을 갖고 싸웁니다. 싸움 중에 총이 우연히 발사됩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사망합니다.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그의 형제에게 마르텔이 얼려버리고 바네사를 보내버립니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포레스트가 말하기를 그녀는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그 총으로 삭제하고 같은 총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었는지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은 방법을 생각하며 그 밤을 보냅니다. 나무 아치. 그리고 아침에 그녀는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캠프장을 다시 깜짝 놀라게 되었을 때 그녀는 죽은 알렉스를 근처에서 발견하고 결혼 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A 표식. 그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야. 그리고 그것을 훔쳐서 그 후에 그녀는 다른 우주를 확인해. 그리고 아주 행복한 가족을 발견합니다. 즐겁게 놀고 있어서 그녀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낮잠을 자. 몇 시간 후에 엘릭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리고 코드를 사용합니다. 단어를 올바르게. 바네사는 알렉스가 반지를 낀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가 다른 알렉스를 죽이고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엘릭스를 죽인 것을 알게 된 엘릭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는 그를 비난한다. 하지만 알렉스는 그의 선택을 옹호하며 말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공간도. 그리고 알렉스가 다른 알렉스의 신체를 입구로 가져갑니다. 그의 선택된 우주.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합니다. 새 삶으로 뛰어들기 전에 새로운 삶으로 바네사는 가요. 가능한 한 멀리서 폭발로부터 멀리 쉬는 동안 이것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가와요. 다른 바네사가 그것도 다중우주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실 이것은 바네사가 살인자 알렉스와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있어요. 아들을 향해 하고 싶지 않아.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진지해. 그녀는 진지해. 촬영을 고려하고 주인공 바네사가 인수하도록 절박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인공 바네사는 돌을 들고 자신을 때려
즉시 죽임. 무엇을 깨닫고 그녀가 끝났어요. 달아나서 들어가고 가장 가까운 우주로. 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녀는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붕괴합니다. 그 후에 침대에 누웁니다. 다음 아침에 그녀는 창문에 부딪히는 새가 죽는 걸 보고 밖으로 나가니 새로운 알렉스, 밖에 새로운 알렉스, 그녀를 안심시켜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네사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키스해요. 매우 아늑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알렉스와 함께 바르샤와 함께 이것이 새로운 집이라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간다. 문을 열자 그녀는 놀란다. 어린이 방을 보고 그리고 갑자기 소년의 목소리 엄마라고 불러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래서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